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고 또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네. 우리나라 경제 사실 정말 탄탄해요. 그렇죠.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원칙이 안 중요하다. 지키고 불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지. 네. 개방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경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튼튼해요. 그럼요. 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 경쟁 싸우는 그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오르잖아요. 우리만 오르고 있을걸요? 우리만 거의 이제 오르는 상황 같아요. 어. 그만큼. 그러니까 그 자꾸 해외 주식 가지 마시고 네. 우리나라 주식을 살찌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말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선진화되지 못했죠. 네. 커머셜 뱅킹 기능이라 하잖아요. 그 담보 대출하는 쉬운 은행 금융만 발전을 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능이 거의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AI 혁명과 또 벤처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산업으로 가려고 하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능이 활성화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담보 제공할 게 없잖아요. 아이디어로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이 커머셜 뱅킹만 기능하는 데서는 미국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혁신성입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융산업이 이제 IB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투자로 그 첫 단계가 상법 개정인 거예요.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가 되어야지. 네. 아니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보대출만 하면 누가 미래의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가 주인이 되고 네. 주주가 주인 된단 말은 경영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주주와 함께 고민을 해서 정말 주식회사의 말 그대로 네. 시장 경제 원칙이 지켜진다면 주식시장이 더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많은 혁신적인 도전들이 또 자극을 받고 그쪽에 돈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으로 경제가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래소 찾아가서 네. 직접 말했잖아요. 원사회가 아웃. 주가 조작하면은 정말 끝이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조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기. 사기죠. 그러니까는 회사 막 켜놓고 그거 와 잘 되는갑다 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막 주식 사요. 사놓고는 메롱 한 다음에 팡 알맹이만 빼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기죠 그게. 사기죠. 그거 사기예요. 그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안 된다. 볼 수가 없다. 근데 사기를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무슨 오너십이다 하고 빠져나가면 그거는 그게 불공정이고 그게 반시장이고 그렇죠. 그게 반 보수적인 겁니다. 네. 주가 조작 이런 의혹들은 하나하나 파헤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건희 망가뜨리는 거니까. 김건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모든 걸 다 하셨어 지금 그분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하신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걸 찾기가 좀 어렵죠. 없죠. 타산지석 삼아야 될 건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면 안 돼. 영부인이 될 사람이 네. 또 뭐 너무 많아요. 참. 너무 많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할 때 딱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그쪽에서 3년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검찰에서 못 찾았을까요?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못 찾을 의지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안 보고.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네. 4년 동안 몰랐다가 지금 갑자기 딱 드러나요? 지금 왜 갑자기 드러나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저는 못 찾을 의지. 못 찾을 의지를 의지로 정말 의지가 강한 우리 담당 검사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게요. 찾을 의지해야지 왜 못 찾을 의지예요? 못 찾을 의지. 그러니까 이것도 휴대폰을 검사들이 반납하고 가서 조사를 받고 막 이랬던 사안인데 이미 4년 전에 압수수색을 했었던 이 김건희 육성 녹음 그 내용을 이제서야 재수사하자마자 드러났다. 그 재수사하자마자 드러났다는 게 그러니까 찾을 의지와 못 찾을 의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검찰이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의구심을 이 대목에서 바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검찰을 믿어요.
검찰이 정의사회를 구현해 주기를 믿고 검찰력을 국민들이 주신 거라고요. 네. 근데 왜 못 찾을 의지를 발휘를 하고 아니 담당 검사 바뀌어버리니까 바로 찾아버리는 이거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검찰을 어떻게 신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김용현 문제, 또 김건희 문제 이걸 보면은 검찰은 정말 바꾸기 어렵다, 바뀌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들고. 이게 너무 좀 조직 위주로 돌아가고 또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죠. 권력을 함부로 이제 본인들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거나 권력을 네.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의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국민께 봉사하겠다라는 네. 본연의 정부 기능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능하도록 우리도 또 구조를 새로 한번 믿고 맡겼는데 똑바로 못하니까 고쳐야죠. 그럼 고칠 방법을 네.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해왔던 말인데요. 감시의 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네. 뭐냐하면 경찰도 검사 수사하고 검사끼리도 서로 수사하고 그래서 좀 부패한 검사는 동료 검사도 수사하고 네. 다른 경찰도 수사하고 뭐 또 공수처도 수사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무서워서 못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권력 남용을. 그러니까 그런 견제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 감시의 눈은 감시를-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도리어 뭐 이제 막연한 생각인데 개별 뭐 이제 사법 개혁 논의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뭐 개별 검사님 한 분 한 분이 네. 지금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야. 예. 안에서 칼질하지 마. 우리는 한 몸이야. 이게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어요. 검사 동일체 원칙. 근데 검사 동일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개별 검사들이 다 독립성을 가지고 동료 검사도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독립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 기관이 되어 버렸으면 네. 그러면 좀 검사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공정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공정과 상식을 그동안 뭐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제 부르짖어 왔지만은 거짓말쟁이 같아.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없었어요. 뭐 공정과 상식이라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공정과 상식. 하지만 내용은 반공적, 반상식, 네. 반보수, 반민주, 반국가까지 가버렸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을 비난했지만 뜯어 보면은 여기가 반국가예요. 반국가인지 기준은 반헌법인지를 보면 돼요. 누가 헌법에 합치하는가? 윤석열은 헌법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국가인 거죠. 반국가. 이 얘기를 한 그 발언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은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반헌법 세력이 누구냐, 또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 알게 됐고.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네. 1,400만 명의 국민들께서 판단에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저에게 한 100여 통의 카톡을 보내신 아직도 혼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은 내란범이에요. 네. 헌법을 부수고 국가를 부수고 독재 국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윤석열의 독재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윤석열이 왜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대통령 나왔다가 봉사는 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내란범입니다. 더 이상 혼란 겪지 마시고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철퇴를 내리셔야 예. 국가가 바로 서고요. 정말 권력자들이 자기를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정의를 정말 바로 세울 기회고, 정말 절호의 기회고, 이번을 놓치면은 또 어느 세월이 또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해야 내란 돼요. 정신. 일해야 돼. 예. 일해야 돼.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산삼수액도 주셨으니까 네. 일해야 되는데. 네. 아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예. 내가 박주민계다, 유일한 박주민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박준민께 다 건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이콜과 또 치기 때문에. 네네 함께 다녀야 행복합니다. 되고. 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예. 꿈속에서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시장 되는 꿈을 꿨어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 꿈 꾸는 사람들 많은데 왜 니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예. 뭐 꿈은 근데 자유지 않나요? 아유 그렇죠.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주민 형 화이팅! 이제 진짜 이 박주민계의 위력을 여기서 좀 저는 볼 수 있다. 기분 아니면 아니에요. 뭐 애매하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애매하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요. 지금 김상욱 TV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시고 보니까 또치가 가고 있다 막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예. 저 이제 좀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라더라고요. 신변에 위협이 있다고 조심하라는데 정말 좀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네.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